안녕하세요. 창원 경기장 CX팀 CX웨이비 K입니다. 예, 오늘은 예정했던 MS 샤시 기본 킷 조립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이번에 기본 킷을 DCR02 요거 준비했어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될 거고요. 완성형 모양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립하실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조립하시는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할 거고요.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열어봅시다. 예, 뚜껑을 열면 여기 카울 있고요. 카울은 조립을 안 할 거예요. 카울은 어차피 뭐 스티커나 뭐 이제 부시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요. 다음에 타이어 자르는 거. 이거 지금 아마 로보 일반 타이어라서 이게 탄성이 좋아가지고 점프하기는 별론데, 그래도 요거를 나중에 이제 조립 완성하고 이제 베이직 튠업셋까지 할 때 확인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A 파츠라고 합니다. A 파츠. 왜 A 파츠라고 하는지 저도 몰랐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A. 그래서 A 파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붙어 있고요. A 파츠 나중에 절단하도록 하고, 나중에 자, 중요한 거 MA 샤시. 예, 메인 샤시죠. 통짜고요. MS는 뭐 3개로 분리되고 이제 뭐 이게 교환할 수 있지만 MA는 통짜로 나오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크라울리 님이 이제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던 건데, 처음에 이제 MA나 이제 통짜 사출 AR이나 요런 샤시들을 이제 처음에 딱 받으면 평평한 땅에다가 이렇게 대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잡고 두들겨 봐요. 뜨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평평한지, 평탄도라 그러죠. 요런 걸 확인해 봐요. 이 사출이 좋으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 사출이 나쁜 애들이 소리가 이제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톡톡 하고 튕기는 소리가 나요. 사출이 안 좋으면 어디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좀 사출이 좋은가 봐요. 소리가 안 나는 걸 봐서. 그리고 이거 DCR2는 잘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뻘 느낌으로 나서 샤시가 좀 이뻐 보여요. 검은색이지만 블랙 펄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은 이게 이제 보면 보이시나요? 앞뒤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여기 요 부분을 휠보스라 그래요. 요 부분 휠보스라 그래요. 튀어나와 있는 쪽, 없는 쪽, 앞쪽, 뒤쪽이 되죠. 그래서 차를 조립하면 밑에를 보여드리겠네.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차에 이제 앞뒤 바퀴간 거리라고 해서 윤거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넓은 애들은 안정성이 좋아지고 좁은 애들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론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박스, 그 다음에 뭐 터미널, 기본 동봉된 구동 그리스, 그 다음에 130 모터죠. 똥 모터라 그러죠. 저희 기본적으로 쓰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롤러를 이제 체결하는 나사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와셔 좀 들어가 있네요. 주의사항. 네, 저는 일본어를 못해서 못 읽어요. 대충 그림만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인데, 이거 보면 이제 좀 중요한 게, 이 종이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종이가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나중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조립할 때 각을 미묘하게 좀 조금만 더 주고 싶을 때 요런 종이들, 또 요 종이는 조금 더 두껍죠. 요런 거 종이각에 써서 사용합니다. 종이각이 조금만 더 미세한 차이를 주고 싶다 이럴 때 쓰는 종이라서 저는 이거 보관합니다. 저는 일단 파츠들을 다 잘라놓고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서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카울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 3번부터 시작하는 이제 샤시의 뒷부분, 이제 리어 쪽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롤러 받고 하는 이런 부분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갈게요. 그 다음에 이 파츠가 어디 갔니? 이렇게 뭐 자르실 때 팁 같은 것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서 조립하도록 할게요. A 파츠에 지금 보면 이제 설명서가
보면은 리어 브레이크 달라고 하네요. A 파츠에서 그러면 리어 브레이크를 저는 자를 때 그냥 좀 플라트 사용합니다. 싸고 좋은 자르고 그냥 잘라요. 바짝대고 끝. 간단하죠? 그 다음에 롤러 부분 보면 여기 사출되는 부분 보이세요? 여기 약간 파여져 있어요. 여기 저는 이거를 바짝 자릅니다. 이걸 바짝 안 자르게 되면 자를 때 저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걸 바짝 안 자르면 롤러에 튀어나오거나 하면 마찰되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다. 이 마찰되는 부분이 이 튀어나오면 감속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자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또 잘라요. 튀어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이런 데서 조금 신경 써줘서 잘라요. 여기는 바짝 잘라서 만져봐요. 이렇게 꼭 손으로 이렇게 롤러의 바깥쪽 부분에 이 사출 부분에 플라스틱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이거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롤러가 이제 마찰에 감속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놓고 보시면 이거 또 깨알 팁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스를 저는 부품일 이게 조그마한 애들이 잘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다 그냥 다 엎어요. 그냥 이게 뜯어서 이 엎어버린 이유도 저희는 이게 손이 뚱뚱하기 때문에 우리 뚱뚱이들은 이렇게 해놔야 안 잃어버려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듣고 계시죠? 경북상이님 뭐 슈렉님 잘 아시잖아요. 저희는 허리를 굽혀서 나사가 떨어진 거를 줍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일단 굽어지진 않기 때문이죠. 일단은 지금 필요한 롤러 부분에 설명서 부분에 적힌 대로 요것만 똑같이 조립할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버섯 모양 버섯 모양의 나사라고 하는데 가장 짧고 와셔가 없어도 조금 닿는 부위가 큰 힘을 잘 받는 브레이크로 생각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뒷부분에 잠그고 드라이버를 잠궈요. 저희는 이제 요런 전동 드라이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끼워서 이거를 눌러서 쭉 가다가 좀 다 됐다 싶을 때 멈춰서 마무리는 꼭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저게 이제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 안에 이제 드라이버가 힘이 너무 세서 나사선을 부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보이시죠? 손이 두꺼워서 나사를 못 끼우는 걸 슬픕니다. 하지만 합니다. 대충 다 됐다 싶으면 빼고 다시 손나사로 나사를 잠그실 땐 꼭 딱 돌렸을 때 이게 더 이상 안 돌아가겠다 싶을 때 놔야 돼요. 이게 계속 돌아간다 계속 돌리면 이게 나사산이 으깨져서 나중에 못 쓰거든요. 다른 걸 나중에 이제 기본 킷을 나중에 뭐 스톡이나 이런 쪽으로 가실 때 요거를 풀고 밑에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것 다른 파츠를 다실 때 나중에 그게 나사산을 사용 못하게 되면 샤시를 통째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너무 과하게 주시지 마시고요. 자, 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앞뒤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뒤 보시면 여기 사출 부분 파여 있는 사출 부분을 뒤라 생각하고 깨끗한 부분 앞이라 생각합니다. 미관상 보기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이제 무조건 사출 부분이 안 보이게끔 조립을 해요. 보시면 이제 요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뒤에요. 뒤 나사가 구멍이 2개잖아요. 뒤에 꼭 꽂으세요. 이거 기본 킷 대회 갔을 때 요거 가지고 이제 저는 검사 탈락한 적이 있어서 앞에 꽂는 바람에 AR 셰시들이 기본 킷이 앞에 꽂아요. 폭이 다른가? 그때 그거 저는 한참 AR 만질 때 그 기본 킷을 애매로 조립해 나갔다가 한번 검사 탈락한 적이 있어요. 이거 조립 설명서를 꼭 보시고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쪼고요. 요것도 기본 킷 하시는 분들 좀 이제 대회 하시는 분들은 그건데
요거 쪼으실 때 정말 딱 놔야 돼요. 멈추면 이건 딱 요거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죠? 지금 이거 잘 돌아가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카토 오일 치거나 이제 뭐 카토 오일을 못 구하신 분들은 뭐 그리스 이런 거 치실 텐데 동봉된 그리스를 펴서 바르면 좋긴 한데 바르는 순간 이게 저항이 생겨가지고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실제 트랙에서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그리스나 이제 카토 오일을 도포하시고요. 넣고 이제 이거 잠굽니다. 멈추고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저걸로 나사산 부서지기 때문에 딱 멈췄다 여기서 딱 넣으시고 네, 3번의 조립이 대충 끝난 것 같죠? 확인해 주시고요. 요 보시면 수직이 되게끔 박으셔야 돼요. 가끔 이제 드라이버를 이렇게 박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박으시거나 이렇게 박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 못 써요. 그러면서 4번은 휠과 네, 스퍼 기어까지 조립하네요. 샤프트에 동봉된 샤프트가 60mm죠? 60mm 샤프트 2개, 타이어, 그 다음에 이제 휠이랑 많이 필요하네요. 일단 사전에 작업하고 A 파츠에 보시면 여기 동그란 거 이거 플라스틱 620 베어링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보통 이 플라스틱 620 베어링이 이제 기본 킷에선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잘라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남을 거예요. 남으시면 보통 이제 저쪽에 퍼스트 클래스 이제 스타비 830종 스타비로 쓰시거든요. 크기가 딱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사출 쪽 보이죠? 사출 쪽. 사출 쪽 라인을 저는 바짝 자릅니다. 바짝 톡 이렇게 바짝 자릅니다. 걸리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걸 좀 이제 넣으실 때 이렇게 이거 이제 뽀우님이 이제 인터넷 저희 카페들에 올려주신 건데 이게 아까 뒤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사출이 있는 부분, 사출이 없는 부분, 사출이 여기 보시면 없는 부분을 샤시와 닿게끔 이렇게 초점 여기 잡아줄래? 이렇게 딱 조립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소리가 안 나요. 나중에 구동부 소리라 그러죠. 차체에서 소리가 안 나게끔 할 때는 딱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차가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게 잘 갈 겁니다. 대충 요거를 다 꽂아주고 확인하세요. 항상 여기 사출 부분이 밖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타이어 휠에 끼워야겠네요. 타이어 휠에 끼고 스퍼 기어들 저희 스퍼 기어들 2개 필요해서 네, 스퍼 기어도 엎어놓고요. 던지고 타이어 이거 못 자르시는 거 궁금하신 거면 젠장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저 슈렉한테 배운 겁니다. CX팀의 기술팀장이 슈렉이 가르쳐준 건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당겨요. 당긴 다음에 닿는 부분을 톡 자르면 깨끗하게 잘린대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쭉 당겨서 보이시나요? 쭉 당겨가지고 살짝 여기를 끝에를 살짝 톡 자르면 여기 마찰이 남는 부분이 없이 잘 잘린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마루는 잘려서 나오는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차원 경기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 옵셋 타이어를 이렇게 자르다가 옵셋에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셔가지고 타이어를 다시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옵셋 타이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옵셋 타이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걸 당겨서 다시 이렇게 톡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당겨서 바로 이전할 경우 톡 그러면 이제 타이어에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은 이제 폭이 다 같기 때문에 타이어가 구분 없이 꽂을 건데요. 저는 이거 할 때도 조금 이제 예전에 이제 배울 때 뭐 보시면 타이어에 잘 보시면 줄이 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쪽에 두껍고 얇고 이게 차이가 나요. 사출상의 뭐 차이인데 저는 이거를 꽂을 때 꼭 이 얇은 쪽을 안쪽으로 가게 해요. 이런 식으로 휠보스 쪽에 안쪽으로 가게끔
이걸 하는 이유가 만져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얇은 쪽이 더 높다고 해야 되나? 이제 마찰면이 얇은 쪽이 될 것 같이 더 높아요. 여기 만져보면 여기 보시면 미세한 차이인데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차량의 윤곽을 좀 안쪽으로 더 주기 위해서 타이어를 이렇게 꽂아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프카 같은 경우에 반대로 해서 착지할 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기본 키시고 이제 뭐 클램레스에서 뭐 저희가 모터를 찌어져 가지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꽂아서 안쪽으로 꽂아서 했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사기 아이템, 전 정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산 샤프트 체커입니다. 샤프트 체커라고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파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매진일 건데 이게 정말 편해요. 완전 기본 기준으로 이렇게 샤프트 넣고 돌려가지고 체커를 하는 겁니다. 샤프트가 휘어나지 않아요. 이제 실제로 그 용도로는 잘 안 쓰고요. 이렇게 휠을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두고 얘를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아구를 맞춘 뒤에 그냥 꾹 누르는 용도로 써요.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이렇게 요 용도로 씁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터는지 안 터는지 확인하는 용도라고 알고 있어요. 잘 돌아가죠? 안 터는 것 같죠? 실제로 꽂아보면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바퀴가 사전에 준비를 끝내고 뒷바퀴도 하나 꽂아 놓을게요. 미리 이렇게 평평하게 두고 그냥 살짝 눌러요. 톡 딱 멈추고 다 들어갔다 싶으면 이렇게 세팅을 한 뒤에 스퍼 기어를 조립하겠습니다. 스퍼 기어를 조립할 건데, 자, 스퍼 기어 부분입니다. 스퍼 기어를 조립할 거고요. 자, WS는 스퍼 기어죠. 오메? 여기. 이거 스퍼 기어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두워가지고 MA 샤시에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쪽에 튀어나오는 부분에 를 기준으로 요거 이제 스포 기어를 잘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숫자가 적힌 게 있어요. 622 362 숫자 보이시죠? 숫자가 있는 부분을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보이게끔 마주치게끔 딱 두세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팁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배울 때 요게 방향이래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랑 여기 숫자랑 마주쳐야 소리가 적게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검증된 사실은 아니고 저도 들은 거라서 배울 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꾹 하고 손으로 꽂으시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시고, 자, 새로운 또 미니카 조립용 아이템이죠. 휠킬러라고 합니다. 휠킬러라고 하고요. 요거를 보통은 기본 기조하실 때 솔직히 요 가격이 꽤 돼요. 이거 한 2, 3만 원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휠킬러를 사시지 마세요. 전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빌려 쓰세요. 저는 그냥 다 샀어요.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고 꾹 눌러서 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샤프트가 휘어서 바퀴가 흔들려 가지고 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구동역학에 손실이 온다고 그래갖고 이걸로 휠킬러로 잠궈서 다 안 들어가면 다시 빼셔야 돼요. 괜히 또 다 넣었다가 샤프트 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손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 유격은 있습니다. 기본 킷 휠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사출에 따라서 돌리면 이렇게 터네요. 어떻게 조립해야 털더라고요. 요즘에 턴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그 다음에 뒤쪽에도 보면 이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요거랑 스퍼 기어에 숫자가 있는 부분, 요건 462 들어갔어요. 관통해 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그것도 있다. 요거 육각이잖아요. 육각이고 샤프트가 육각이에요. 이 육각의 샤프트를 이게 아구가 다 있대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눌러봤을 때 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왠지 딱 들어맞는 부분 그 부분에 탁 눌러면 됩니다. 들어갔죠? 참 쉽죠? 그다음에 돌리면 휠. 아 겁나 타네요 여기. 마음에 안 드네요. 휠이 털면 잠깐 이렇게 손으로 살짝 만져줘가지고 좀 덜 털게 만드는 거. 이거 저도 이걸 배운 거라서 지금은 이제 잘 활동 안 하고 계신 시카님께서 나사식 할 때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로 털지 않게 만드는 거. 네, 이제 조립 설명서에 있는 4번의 부분이 끝났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시면 보시면 이 부분 금속 단자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잡아주는 플라스틱 부품 A 파츠 있죠? 요거를 4개를 다 자를게요. 여기 이렇게 붙어있네요. 9번으로 붙어있네요. 이거를 그냥 톡 잃어버리기 때문에 박스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자를게요. 기본 킷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터미널 지금 보시면 설명서에 이렇게 있죠. 모터가 닿는 부분 좀 긴 부분 2개. 이게 은근히 저는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요걸 넣어가지고 한 번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손가락 때문에 이게 자리 잘못 잡아고 이게 밑으로 스스스 들어가 줄래? 네,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 A 파츠 한 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게 물리는 쪽을 이거 누르시면 돼요. 틱 소리 나죠? 그 소리 나고 친절해요. 이게 스냅이라고 딱 소리가 난다고 알려주는 건데 요거까지 풀기하는 일본인들의 설명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시 터미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꽂았네. 이렇게 해서 누르면 틱 됐죠. 터미널 앞부분 끝났고요. 자, 다음에 설명서를 보면 6번 스위치 부분이랑 이제 이렇게 터미널 2개 나머지 꽂도록 할게요. 스위치가 여기 있죠? 스위치 여기다 이렇게 그냥 톡 자르고요. 무관시 반듯 자르고 다음 터미널 찾아와서 스위치가 될 부분에 터미널 찾아오고요. 안돼 모두 휘었어. 넣고 자, 터미널 먼저 넣을게요. 여기는 그냥 그 다음에 A 파츠 2개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톡 이렇게. 그 다음에 스위치 위치는 이게 MA 파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MS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꽂아놓고 이게 돌리고 이렇게인데 모터가 없으면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좀 유의하시고요. 왜냐면 막 급하다고 막 모터 바꾸다가 스위치 안 넣고 꽂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잘 안 쓰시더라고요. 잘 쓸 일 없긴 사실은 잘 쓸 일 없네. 이 A3 파츠랑 여기 보면 A8 파츠가 모든 기본 킷에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A8 파츠, A8 파츠가 저는 정말 대단해서 이 짜투리를 사출을 아끼지 않고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는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A3 파츠인데 이게 하는 일이 여기 보면 이거 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열쇠고리 같은데 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MA 파츠에서 만약에 터미널이 녹슬은다고 해야 되나? 이제 변질되거나 변색이 돼서 바꿔야 되겠다 싶을 때 이걸 뺄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대신해서 이걸 눌러갖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를 빼라고 있는 파츠예요. 진짜 단지 이 위에 있는 파츠입니다. 하나쯤은 갖고 계신 게 좋아요. 나중에 MA 파츠에 터미널을 MA 파츠에 터미널 사용해야 돼서 딴 데서 이제 가져올 때 저희는 이거 사용하고요. 아니면 솔직히 귀찮으면 저는 그냥 이거 핀셋에 이걸로 드라이버로 넣어가지고 빼거든요. 요거 안 쓰고.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번 파츠 요거 저 처음에 정말 이거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평지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피니언 기어 이렇게 넣어요. 보라색 피니언 기어를 넣고 모터 있죠? 모터를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거 받침대예요. 피니언 기어 받침대.
이렇게 꽂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는데 이렇게 꽂고요. 실제로는 저는 실제로 이거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한 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대고 그냥 눌러요. 얘도 상관없는데 요런 세심함, 기본 킷에 대한 세심한 배려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7번까지 저희가 이제 모터 피니언 꽂는 걸 했고요. 8번에 보시면 이제 나머지 롤러들이랑 이제 A 모터 파츠라 그러죠. 모터에 있는 A 파츠 앞뒤로 꽂는 거 거의 다 해갑니다. 이거 정말 기본 킷 금방 만들거든요. 설명하면서 해도 한 2-30분이 아니면 될 거고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네, 코멘트 남겨주세요. 리플 달아주시면 아는 거에 한해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 이거 헷갈리시면 설마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동그라미죠? 여기 동그라미죠? 이렇게 꽂습니다. 꽂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이죠? 요 모양입니다. 뭐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거 난 처음에 앞뒤 헷갈려갖고 하고요.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세대가 좀 있다 보니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 제가 88년생인데 마지막 세대예요. 미니카에서 마지막 막내급으로 불리고 있는데 저 할 때도 이런 더블 모터는 없었어요. 양쪽이 이렇게 축이 돼서 직접적으로 모터에서 바로 동력 전달하는 가운데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이런 걸 했는데 요거 끼울 때 정말 신박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딸깍 하고 소리 들어가죠. 그러면 장착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요 정도. 그 다음에 할게 롤러를 달아야 돼요. 롤러 다는 거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러 다시 한번 A 파트 쪽을 바짝 잘라서 닿지 않게 부스럼 같은 게 없게끔 닿지 않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롤러 드라이버들 다 이리 와. 그 다음에 여기 와셔. 저는 요거 없는 부분 사출 이거 잘린 부분 없는 부분을 밀어 보이게 왠지 모르게 깨끗해 보이는 느낌 차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뭐 감성마력이라 하죠. 감성마력 중요합니다. 이쁘게 보여야 됩니다. 차는 살사내가 잘 안 갈지언정 차는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격상 못하고 있어요. 맨날 대충 해버리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본 킷의 조립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AMA도 금방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영상 만들면서 하는 거 중에 하나가 모든 기본 킷 유형의 이제 슈퍼 1은 안 하겠습니다. 슈퍼 1 제외하고요. 슈2 그 다음에 AR, MS 이런 기본 킷 종류를 전부 다 한 번씩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또 경기장 고수님들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런 걸 제외하고 제가 아는 부분은 다 동영상에 남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죠. 똑같은 기본기 조립하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기본 킷 대회 나갈 때 꼭 한 대씩 계속 새로 만들어요. 기본 킷은 1대회 1기본 킷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 본 개수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처음 하신 분들 이제 이거 기본 킷 하나면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기본 킷이 대회만 해도 막 3-4개 까고 샷이 막 5개 쓰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주변에. 자, 롤러 조립이 다 되었죠. 롤러 뭐 어려운 거 없죠. 이 기본 킷을 버리는 이유가 이쪽에 앞쪽 롤러가 빨리 부서져서 약하기 때문에 여긴 2개가 버텨주는데 앞쪽 롤러가 하나가 이제 잘 부서져가지고 오래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자주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왔네요. 카운터 기어에 보시면 여기 이제 샤프트에 이제 플라스틱 520 베어링 카운터 기어. 지금 이제 DCR2 같은 경우에는 중경 킷이기 때문에
고속 기어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오용 플라스틱 베어링도 바짝, 저는 바짝 잘라요. 이거 취향이 좀 차이 나요. 바짝 안 자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A 파츠 나머지들 다 자를게요. 여기 모터 덮개, 똑, 그 다음에 배터리 커버죠. 중요합니다. 배터리 커버. 그 다음에 키, 잠그는 키라고 합니다. 자, A 파츠는 이제 다 절단했네요. 끝났죠? A 파츠 버리고 보자. 그 다음에 카운터 기어 샤프트 보시면 와셔가 한 장이 남습니다. 와셔 맞죠? 이 와셔 한 장을 잃어버릴까봐 하나 더 넣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카운터 기어 이게 할 말이 좀 많은 기어죠. 지금 이제 발전된 MA와 MS 샷시 더블 차량에 있는 기술의 집약체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에 이 520도 사출이 없는 부분,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있는 부분이 바깥쪽에 보이게끔 저는 끼워요. 이런 식으로 사출이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게끔 양쪽 다 끼워주도록 할게요. 끼웠어요. 끼우고 나서 간단합니다. 이거 샤프트, 카운터 기어용 샤프트 돌아가죠. 그 다음에 위치에 맞춰서 그냥 꽂아요. 간단하죠? 그리고 저는 모터 끼우기 전에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모터 끼울 때, 뺄 때도 이 파츠 사용해도 됩니다. 이 파츠 밑에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터가 싹 하고 빠져요. 이렇게 간단하죠? 예, 모터를 끼우기 전에 하는 건데 카운터 기어를 먼저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설명서가 뒤에 카운터 기어가 있어서 카운터 기어 나중에 써요. 원래는 모터 끼우기 전에 이 상태에서 저는 이걸 굴려봐요. 카운터 기어 돌아가시는 거 보이시나요? 흔들리죠. 이게 수평으로 딱 돌아가야 되는데 약간 흔들흔들 거려요. 이런 카운터 기어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집하고 다시 넣고 앞쪽 부분 카운터 기어 돌려볼게요. 보이시나요? 얘는 그나마 좀 평평하거든요. 돌아가는 게 수평이거든요. 얘랑 차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저는 이게 실제로 보고 있는 거라서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동심이 안 맞다 그러죠. 얘랑 흔들리긴 하는데 조금 뒤쪽 거보다는 덜해요. 요거를 이제 맞춰요. 퍼스트 클래스 들어가시게 되면 스톡에서는 전 신경은 별로 안 쓰는데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속도에 이제 차이가 난다 생각해가지고 뒤쪽 카운터 기어가 사실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 앞쪽에 두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돌아가는 것 같지 딱 일자로 되게끔 완전히 일자가 돌아가는 카운터 기어를 따로 구해요. 몇십 개를 까가지고 기본 키트에서 까시던가 아니면 이제 별매로 파시는 3.5 기어 이제 별매로 파시는 그 3.5 기어를 사가지고 찾아요. 이게 평평하게 돌아가는 이게 수평이 맞게끔 돌아가는 애들로 그게 잘 안되니까 저도 한 몇십 개 까서 퍼스트에 쓰는 거는 이제 구비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지금 보면 연한 연두색인데 구형 킷에는 진한 녹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높은 확률로 사출이 좋아서 이게 돌아가는 게 털리지 않고 이제 수평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보시면 이쪽 뒤에 부분 구멍 요 부분이 이제 동심이 안 맞게 삐뚤어서 이게 사출이 되었던 거나 아니면 여기 잡아주는 부쇼 샤프트 카운터 기어 샤프트를 잡아주는 요 사출 부분이 삐뚤어졌다는 건 샤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평이 잘 도는 이 카운터 기어를 찾는 것도 이제 나중에 퍼스트 클래스 이제 제작할 시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기본 킷이기 때문에 조금 대충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딸깍 넣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뒤집어지면 카운터 기어 다 빠져요.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불소 샤프들이 엄청납니다. 애들이랑 정말 조그만해서 잘 안 보여요.
일반은 이렇게 좀 은색인데 불소는 더 어둡기 때문에 색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를 보면 뭐 그리스를 발라라 뭐 이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덮개 부위 A11번 파츠, 이게 정말 저는 좋은 이제 아이디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장착을 한 뒤에 뒤로 이렇게 당겨서 이쪽이 닿으면 끝난 겁니다. 장착이 끝났어요. 간단하죠? 이 장착이 끝났고 요거를 반대로 빼실 때 요거를 잡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게 보이시나요? 걸리는 곳에 여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걸 보고 앞으로 밀고 다시 드러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설명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은 이 딸깍하는 소리까지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터리를 좀 갖고 올게요. 자, 배터리 파워 챔프입니다. 일본 가서 사왔고요. 우리나라도 팔 거예요. 타미야에서 나오는 파워 챔프 RS. 실제 공식 경기용 전지는 후지츠를 쓰고 있지만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 상에는 요거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챔피언 쪽에서 파워 챔프 이쁘죠? 그냥 기념으로 들고 있는데 요거로 고동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건전지를 장착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배터리 덮개로 장착하신 다음에 이제 구동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켜볼게요. 제발 별일 없이 소리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스위치 온. 요런 소리가 나네요. 이 정도의 소리가 나고요. 지금 상태에서 제작이 끝났고요. MA는.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장난을 쳐보면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얘기해드렸던 요거 카토일 한번 쳐볼게요. 소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개인적으로는 카토일이 저는 좀 기름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기름을 뿌리기 전에 일단 소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면 피니언 기어랑 간격이 좀 많이 나죠. 여기 카운터랑. 근데 여기는 얼마 안 나요.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요 부분이 닿아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출마다 다 달라서 피니언 기어로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피니언 기어를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안쪽으로 더 넣거나 얘는 바깥쪽으로 좀 더 빼거나 덜 꽂아서 이런 걸로 이제 차이를 주셔야 돼요. 이게 제품마다 다 틀려서 사출 이제 자리, 모터가 이제 핀이 요쪽으로 더 갔을 수도 있고요. 요쪽으로 더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요 자리 앉는 자리가 좀 다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터 차이기 때문에 요 모터 핀을 좀 더 이쪽으로 밀어 줄게요. 미는 방법은 저는 이 푹신푹신한 패드, 이거 타미야에서 파는 패드를 사가지고 여기서 그냥 누르면 조금 들어가신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이렇게 모터핀이 좀 나오게 앞으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다시 여기 넣고 꽂으면 여기 간격이 좀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는 조정을 해요. 아니면 얘를 더 빼던가 어느 정도는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구동부 오일을 바르는 곳 가르쳐 드릴게요. 카토를 저는 여기 스퍼기어 한 방울, 카운터 한 방울, 피니언 한 방울. 피니언을 많이 뿌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피니언에 모터심이 이제 연결된 부위에, 이 부분 연결된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피니언이 빠져버려요. 기름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바르는 부분이 여기 플라스틱 윤활이기 때문에 이 샤출되어 있는 MA 샤시 자체의 이 플라스틱이랑 요거랑도 윤활이 잘 되게 이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휠과 이 플라스틱 유기농 베리 자리도 뿌려주시면 살짝 빨라져요. 근데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뒤쪽에도 한 방울 주시고요,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카토일 바르는 게 끝났어요. 다시 한번 구동부 소리 들어볼게요. 좋아져야 하는데 과연 좋아질지, 안 좋아지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소리가 좀 더 조용해졌을지.
요런 소리가 나네요. 이 정도의 소리가 나고요. 지금 상태에서 어떠신가요? 조금 더 조용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 소리 구동구는 잡아주셔야 MA는 좀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제 카토일 정도만 발랐는데 이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팁으로 좀 가르쳐 드릴 만한 게, 저는 미니카를 할 때 항상 요 유성 매직을 들고 다닙니다. 기본 킷 할 때나 휠 뚫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휠 뚫기 해놓고 또 휠 간격 조절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일반으로 많이 쓰거든요. 귀찮기 때문에 나온 팁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제 구동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소리는 고정하기 때문에 카토를 여기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기름이 여기 휠 부분에 유입이 돼서 휠이 빠지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고속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휠이 빠졌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 이게 휠이 늘어나요. 여기가 휠보스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저는 깨끗하게 닦아줘요. 휴지 같은 걸로 닦거나 아니면 요런 일회용 알코올 솜을 들고 다녀요. 뭐 휠 바퀴 닦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닦아줘요. 돌리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이 있어서 이걸로 알코올로 닦아야 깨끗해지기 때문에 닦아요. 일단 닦아요. 열심히 닦아요. 자, 이게 마른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뚜껑은 따로 조립하지 않을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해놓고, 카톤을 많이 뿌리시면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모터에 들어가거나 해서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 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매직으로 샤프트를 칠해요. 돌아가면서 한 번 칠했어요. 녀석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또 말려요. 여기 바람 불어가지고 말리잖아요. 요거를 2, 3회 해주세요. 한 번, 한 겹, 두 겹, 세 겹 정도 쌓이는 느낌으로. 그러면 샤프트가 조금 두꺼워진다고 하거든요. 조금. 이 매직이 발라진 두께만큼. 이런 식으로 힐이 빠지는 경우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괜히 막 이거 이제 휠 또 하나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속 빠지기 시작하니까. 휠 뚫기 안 하면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야 빠져요. 안 빠지신다고 하시는 분은 속도가 느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나 조립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좀 돈 아깝다. 휠 사기가 가볍게 즐기는데, 그럼 요런 집에 매직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매직으로 좀 칠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정말 웬만해서는 안 빠져요. 제가 울트라 대시 모터를 사용하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거든요.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MA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 더 있네요. 깜빡했어요. 여기 보시면 카토오일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사이, 여기 요 부분, 여기 보여드려야겠다. 나사와 여기 요 부분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세요. 말도 안 되게 빨라져요. 이 카토오일 한 방울 떨어뜨린 차와 롤러에 안 떨어뜨린 차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카토오일 중독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면 아까처럼 이제 잘 안 돌죠. 기름이 저항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서 실제로 트랙에서 주행하면 정말 빨라집니다. 구리스를 펴 바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구리스가 어떻게 되든 점도가 높아지고 이게 떡이 지게 돼 있어요. 얇게 펴 발라도. 그래서 이제 제한 있는 경기다. 이제 기본 킷 이제 외부에 있는 케미컬도 사용할 수 없는 경기다. 그러면 저도 그리스를 발라요. 바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뜯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짭니다. 그 다음에 비벼요. 손바닥 이렇게 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럼 녹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기름? 요거를 발라요. 요거를 이제 기어 이렇게 기어를 잡았고 손바닥에 부으면 여기를 발라요. 이렇게 열을 주셔서 바르셔야 액상화가 된다고 하죠. 고체지만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뜨겁게 손으로 계속 열을 줘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된 상태의 그리스를 바르세요. 만약에 카토 오일을 쓰면 이제 케미컬이 금지된 기본기 경기다 싶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시는 게 이제 피부에는 안 좋지만 기어에 양보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바릅니다. 닦는 게 문제인데 이런 건 기름 냄새 나고 하는 거 알코올 아까 쓰던 걸로 닦아주고요. 물티슈 하나 꺼내서 닦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MA 같은 경우에 제가 강좌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고요. 간단한 MA를 만드는 법 같이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걸로 이제 다음 동영상에는 이제 튠업셋이랑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근처에 대회를 가는 뭐 놀방 레이스에 기본 킷 레이스 가기는 좀 그렇고요. 점프라서 거기는 클럽 레이스 주변에 한다 그러면 클럽 레이스를 참가하는 튠업셋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뚜껑까지 완성하면 이렇게 되죠. 베이직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는 시간을 아마 동영상을 찍을 거고요. 뭐 그 중간중간에 MS나 AR 기본 킷 만드는 거 한 번 더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더 궁금하시거나 디테일을 알아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의 이제 이 리플 달아주시면 아는 것에 한해서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